자, 무의식의 기본 원리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의식은 기억을 저장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의식도 기억을 저장하지요. 우리 의식은 내가 지금 인식하고 각성하고 그리고 알고 있고 지금 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영역 중에서 내가 알고 있고 지금 내가 인식하고 있고 내가 지금 각성하고 있고 내가 지금 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의식이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의식하지 못하고 각성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부분들 전체가 어떻게 보면 무의식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 중에 기억하고 있는 것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기억의 형태로 저장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늘 하루 있었던 것 중에 얼마나 기억을 하고 어제 일 중에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1년 전의 일 중에 얼마나 많이 기억할까요? 10년 전의 경험 중에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 의식 차원에서 기억을 저장하는 부분과 분량 비율은 얼마 되겠죠? 반면에 우리 무의식은 엄청나게 많은 기억들을 어떻게 보면 저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문제는 저장하고 있는 그 기억을 우리가 다 끄집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끄집어낼 수 없으니까 기억을 못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기억을 못한다고 해서 그 기억들과 내가 관계가 없다, 무관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기억을 못한다는 것뿐이지 그 기억 자체가 없다라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무의식이라는 큰 창고 속에는 많은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저장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일일이 기억으로 끄집어낼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행에 우리는 예금을 하고 적금을 듭니다. 또 보험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은행 내 계좌에는 뭐 어쨌든 많은 돈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예금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금이 있기 때문에 적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내 수준의 돈이 없어도 그렇게 불안 안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은행에 모여있는 돈이 어디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예 없다면 설사 내 지갑에 돈이 많이 모여 있어도 불안해서 그 돈을 못 쓰는 거예요. 별도로 계속해서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면은 뭐 괜찮죠. 왜냐하면 이 돈을 다 써도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나 만약에 돈이 들어올 어떤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지갑에 있는 돈이 다고 은행에 저금되어 있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그 돈을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돈이 저금되어 있는 것은 결국 나한테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긴 하죠. 자, 그런데 은행에 돈이 많이 예금되고 적금이 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그 돈을 바로 쓸 수 있느냐 하면은 또 문제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크레딧 카드가 돼 있어 갖고 카드로 지금 현재 수중에 돈이 없어도 카드로 돈을 쓸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볼 수 있지만 카드도 없다. 그러면 어떤 일정한 절차를 밟기 전에는 그 돈이 내 돈이 될 수 없는 거죠. 은행이 요구하는 어떤 절차나 방법으로 돈을 인출할 때 그 돈이 내 돈이 되는 겁니다. 기억 창구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이라는 것도 어떤 절차나 방법으로 일부의 기억을 끄집어낼 수는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최면이지요. 그런데 따지보면 굳이 최면이 아니라도 NLP의 방법으로 일부의 기억을 끄집어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NLP가 무조건 저장된 기억을 끄집어내고 그걸 살려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필요성이 있다면 그 필요성에 따라서 그런 기억을 끄집어내고 뭐 이렇게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기억의 내용 자체가 반드시 중요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무의식이라는 것은 많은 기억들을 저장하고 있다라는 건 사실이고 따라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NLP 방법으로든 최면의 방법으로든 필요로 할 때 그 기억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다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기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간성과 비시간성의 기억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성이란 뭐냐면은 시간의 지배를 받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입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보자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은 우리는 시간적 절차에 따른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신문을 보고 세수하고 샤워 좀 간단히 하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했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출근을 했다. 이게 뭡니까?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입니다. 이게 시간성의 기억입니다. 모든 기억이 그렇지 않느냐고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교통사고 났습니다. 내가 운전하는 중에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고의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경찰이나 또 보험회사에서나 어쨌든 사고 난 경과를 질문해요. 어떻게 사고가 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시간성 기억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내가 운전하는데 갑자기 뭐가 끼어들었고 그때 나는 그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 그 브레이크를 밟다 보니까 뒤따라온 자동차가 또 내 뒤를 박았고 지차가 부딪히는 그 통에 내 차는 또 충격을 받아서 앞으로 또 가면서 앞차를 어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시간과 관련된 기억도 있지만 전혀 시간과 관련 없는 기억도 있을 수 있습니다.